안녕하십니까. 영업용 번호판 주선면허 화물차 매매를 하는 용트럭의 백재현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넷째 주 주말 맞이하고 있고요. 넷째 주 번호판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월 넷째 주 적어서라도요, 번호판 시대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금액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런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넷째 주 번호판 시세는요, 개인 용달 시세는 2,950에서 3,000만원 가고 있습니다. 개별화물 시세는 2,700에서 2,750만원 가고 있습니다. 주선면허 가격은 5,700에서 5,8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송사업을 하는데 영업용 번호판을 전기차에 다는 거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실정이 맞지 않다. 전기차에 남발을 달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기차를 사가지고 운송사업을 하신 분들이 10이면 10명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기차를 달아가지고 운행하시는 그 몇 분도 저하고 그 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인데요. 그분들을 간혹가다 이렇게 만나서 여쭤보면요, 경제성도 있고 차도 소음도 없고, 처음에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선뜻 결정을 했지만 1년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후회가 된다. 정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전기차 2번 다시 구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실정에는 전기차에다가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는 게 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동네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동네에서 키로수 적게 그 배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전기차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운송 사업을 하는데 전기차를 허용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운송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화물 운송이라는 건요, 알다시피 하루에도 많게는 몇백 킬로까지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 자체가 배터리 용량이 뭐 200km 안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그 전기차를 남발을 단 지가 한 4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요, 지금은 전기차를 구입해서 번호판을 달려고 하는 분들은 10이면 10명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2년 전에는요, 전기차에다가 남발을 달려고 하는 분들은 몇 번이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 전기차를 사게 되면 거기다가 남발을 달았다. 그러면 대표차라든가 차를 바꿀 때도 무조건 전기차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용달협회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각서도 받습니다. 한 번 전기차로 남발을 달게 되면 대표차일 때도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협회를 방문을 못하는 분들은요, 녹취까지 하고요, 핸드폰으로도 전기차는 전기차로만 가야 된다는 거를, 대표차 한다는 거를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한테도 이런 전화가 간혹 가다 옵니다. 전기차를 갖고 운행을 했는데 정말 맞지가 않아가지고 차를 디젤이라든가 가스로 바꾸고 싶은데 왜 안 되냐. 그거 나한테 안 되는 거 알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나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뭐 저라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시행인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법을 바꿔가지고 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송사업을 하는 데는 정말 전기차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전기차에다가 남발을 달 때는 정말 주위 사람한테도 입이 닳도록 한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결정할 때는요, 몇 번이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